동물 실험 없이 약을 만든다. 이거 완전 SF 영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미국 FDA가 딱 발표하고 나서 진짜 몇 주 안 돼서 NIH까지 동물 실험 확 줄이거나 없애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거 수십 년 된 관행이 진짜 없어지는 걸까요? 네, 이게 뭐랄까 그냥 정책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의약품 연구 개발의 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판이 바뀐다. 단순히 뭐 동물 복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인간한테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약을 그것도 더 빨리 찾아내려는 그런 과학적인 흐름인 거죠. 아,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동물 모델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적 필연성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냥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넘어선 거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보면 FDA가 4월 10일에 특정 항체 의약품 동물 실험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발표했고요. 근데 바로 또 4월 29일에 NIH가 오리바라는 연구 혁신 검증 응용 사무소 이런 이름의 새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 실험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사실 뭐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요. 동물 실험의 그 예측 실패율이 이게 더 이상은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특히 뭐 알츠하이머나 특정 암 연구 같은 복잡한 질병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동물 모델 결과가 실제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게 병목 현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신약 개발 전체의 혁신을 딱 가로막는 그런 지점이 된 거죠. 그래서 NIH가 오아리바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다는 건 그냥 뭐 비동물 연구법,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법론, NAMS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권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술 개발하고 또 중요한 게 검증이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네임스. 새로운 접근 방법론. 이게 그럼 동물 실험을 대체할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길래 이런 대담한 결정이 가능해진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생체 외, 그러니까 인비트로 기술들인데요. 예를 들면 인간 줄기세포로 만든 3차원 미니 장기 있잖아요. 아, 오가노이드?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오가노이드. 뭐 예를 들어 미니 간 같은 경우는 실제 간처럼 약물이 어떻게 대사되는지 시험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는 이제 장기온 칩, 오가노화 침인데요. 장기온 칩이요? 네, 이건 그 미세유체 기술을 써서요. 그냥 장기 구조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혈액 흐름 같은 실제 몸속 환경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약물 반응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와,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네요. 이게 진짜 신약 개발에 쓰이기 시작했다니. 그럼 혹시 인공지능 AI도 역할을 하나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AI하고 머신러닝은 그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 화학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요. 약물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을지, 독성은 없을지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쓰이고요.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인실리코라고 하는데 이건 더 나아가서 복잡한 우리 몸 안에서 약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아예 가상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이야. 이런 기술들이 막 합쳐지면서 동물 실험 없이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오가노이드나 컴퓨터 모델이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위원회 같은 곳은 환영한다지만 혹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 동물 연구를 지지하는 NABR 같은 단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우려를 제기해요. 어떤 우려죠? 뭐냐면 현재 기술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여러 장기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면역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전신적인 효과, 시스테믹 에펙트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AI 역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생물학적 변수까지 다 예측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의 부작용을 찾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존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고 검증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급격한 변화, 이게 우리 한국 바이오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걸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규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도전 과제입니다. 미국 FDA나 NIH의 움직임은 사실상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변화에 빨리 대비해야 하는 게 시급하죠. 하지만 이걸 좀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가노이드, 장기온 칩, 아니면 AI 신약 개발 같은 이 NEMS 기술 분야에서 만약 한국이 강점을 보인다면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막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글로벌 공동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드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줄이고 임상시험 성공률 자체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러려면 물론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좀 미리 정비하고 또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동물 실험을 줄이고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안전한 약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인 혁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전환 과정에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동물 모델보다는 인간에게 더 관련성이 높은 방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더 효율적이고 예측이 잘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진화 과정인 셈이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동물 실험 없는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가 정말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오가노이드나 AI 같은 이런 인간 기반 연구 기술이 언젠가는 모든 영역에서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동물 모델이 필요한 영역이 남게 될까요? 다음 저희가 만나기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